30강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자, 먼저 화석과 지질시대의 구분 들어갑니다. 자, 일단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그리고 흔적, 자, 이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서 있는 것이 바로 화석이고, 그래서 지층 속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된다.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화석의 예는 뭐 규화목, 그리고 공룡 발자국, 이런 거는 이제 흔적이 되겠고, 규화목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 줄기에 규소 성분 SiO2가 화석화된 거야. 자, 요게 이제 규화목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화석이 생성될 조건, 자,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몸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각 변동을 받으면 부사지니까 안 되겠고,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개체수가 많을수록, 개체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고, 생물의 유해는 흔적이 빨리 매몰된다. 빨리 매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즉 썩기 전에, 이런 말이지. 그지? 썩기 전에. 형태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몰이 되는 것이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화석화 작용은 생물의 어떤 단백질이나 유기물들이 썩어서 없어지면 그 사이를 단단한 다른 물질들이 채워서 그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화석화 작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화석의 종류는 일단 크게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기 때문에 한 시대에만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겠지.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넓은 면적에 분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한 시대에 넓은 면적에 확 분포하다가 한꺼번에 멸종이 되면 그 화석이 나왔을 때 특정 시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엽충이나 방추충, 갑주어 이런 애들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되겠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폐성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에만 살았던 그런 생물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상화석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이 생성 환경을 알려주려면 특정한 환경에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 얼마나 길어야 될까? 그거는 현재까지 생존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특정 환경에 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살고 있어.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을 보아 예전에도 그 환경에, 똑같은 환경에 살았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그때 당시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현재 사는 애들이 고사리가 되겠지, 그지? 고사리. 그래서 고사리 화석이 나오면 그때 당시의 환경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산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뜻하고 맑고 수심이 얕은 바다 이렇게 되겠고, 조개는 갯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현재 생존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이런 화석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 자, 이런 거 서술형으로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성 시대와 환경을 알 수 있다. 자, 요거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과거의 수력 분포를 알 수 있다. 이 수력 분포, 육지였나 바다였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매머드 화석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매머드는 육지에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환경이 육지였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엽충이다라고 하면은 물 속에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물속이었구나, 그지? 바다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지층의 대비다. 지층의 대비. 지층의 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층이 먼저 쌓인 지층인가 이런 것들 이제 순서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지질 시대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 진화 과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자,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것 있는데, 지질 시대는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지각이 형성된 시간, 즉 38억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인류가 출현하기 전까지로 지질시대를 구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로 지질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지질시대는 총 4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화석의 변화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부정합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화석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 즉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생물계의 큰 변화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생물계의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에 새로운 생물이 출현을 했다든지, 또는 살던 생물들이 멸종을 했다든지, 그래서 출현이나 멸종의 수가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한다라고 봐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합이라는 거는 대규모 이제 지각 변동이 되겠지, 그지? 대규모 지각 변동. 근데 주로 생물계의 큰 변화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과 지층 사이가 연속적이지 않은 관계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정합이 어떤 거냐 하니까 연속적인 지층의 관계, 연속적으로 쌓인 지층의 관계야. 그러니까 지층이 붙어 있으나 연속적이지 않다. 그 사이에 오랜 어떤 시간적인 단절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합이 있으면 시대가 다르다라고 이제 봐주면 돼. 그래서 부정합의 생성 과정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합은 일단 지층이 퇴적이 돼. 자, 퇴적이 됐어. 퇴적이 됐는데 이 퇴적된 것이 그냥 융기할 수도 있고 지각 변동을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지층이 힘을 받아서 휘어지는 습곡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단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각 변동을 받은 상태에서 융기를 하게 되면 얘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침식이 된단 말이에요. 침식이 된 후에 다시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거든. 그래서 앉으면 그 물 밑에서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그 퇴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이 아래쪽에 있는 지층하고 위쪽에 있는 지층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 층이 만들어지고 이 층이 쌓이고 나서 그 위에 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을까? 그게 아니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지각 변동을 여러 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면을 부정합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합면. 그리고 부정합면의 아래쪽과 위쪽의 지층은 서로 다른 시대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합면 위에는 기저여감이라는 여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부정합이다 라고 봐주면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학교에서는 전체 46학년을 하루로 비교했을 때 고생대가 몇 시간에 해당되느냐 또는 몇 분에 해당되느냐 이런 걸 묻는다든지, 전체 46학년을 한 달로 봤을 때 또는 1년으로 봤을 때 신생대가 얼마의 기간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는 안 되고 그냥 상대적인 비율만 대강 보면 돼.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구가 탄생했던 46억 년 전에 탄생이 돼 가지고, 자, 고생대 시작은 5.41, 5억 4,100만 년. 그 다음에 중생대가 시작되는 시점은 2.5, 그 다음에 신생대는요 0.6 이렇게 해가지고 대강의 숫자들만 기억을 해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가 가장 긴 시기는 언제? 바로 성캄브리아 시대다.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가장 짧은 시대가 바로 신생대다. 그런 얘기야. 즉 현재로 넘어올수록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과거에는 생물이 거의 많지 않았고, 그리고 단단한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아서 이 긴 시대를 여러 시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생대 때부터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돼서 갈수록 생물종도 많아지고 그리고 멸종도 많아지기 때문에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밑에 성캄브리아 시대가 길이가 긴 이유라고 나와 있지, 그지? 자, 요거 좀 기억을 합니다. 지질시대 구분의 어떤 기준이 되는 화석 그리고 지층, 여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부족하다. 자,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생물의 개체 수가 적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처음 만들어진 세포들이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들이 많았어. 그래서 단단한 골격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만들어졌던 화석들도 많이 파기가 됐다. 그래서 화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지질시대의 4개의 시대를 환경과 생물 기준으로 자, 특징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자, 지질시대의 성캄브리아는 그지?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한다. 어디에서? 당연히 바다에서. 왜 굳이 바다야? 강한 자외선 때문이지, 그지?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출현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 성캄브리아 시대에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했어. 이 남세균의 의미는 바로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체를 만들어냈다고? 산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원시 지구에서는 산소가 없었는데 남세균이 나온 이후부터 산소가 대기 중에 누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지질 시대 중에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거 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화석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돌이나 이런 데 붙어 가지고 광합성을 하다가 그 분비물이 쌓이고 또 죽고 그 위에 또 다른 남세균이 살다가 죽고 해가지고 계속 쌓여서 퇴적된 구조, 그거를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강하다. 왜? 산소가 남세균 발생 이후에 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존층도 없었겠지, 처음에. 그지? 오존층이 없었어. 그지? 그러니까 남세균 출현 이후에 대기 중에 산소도 발생을 했고 오존층도 나중에 이제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광합성화라는 생물의 출현, 누구? 남세균 출현 이후에 바다와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돼. 그 다음 고생대입니다. 자, 고생대 때 들어와서는 갑자기 많은 생물이 출현을 하게 돼. 자, 많은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초기부터 말기까지 대표적으로 살았던 생물이 바로 삼엽충. 자, 그래서 이 고생대를 삼엽충 시대다라고도 불러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게 된다. 육상생물이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뭐가 있었다고? 오존층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지. 그지? 오존층이 생성되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자, 육상생물이 출현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생물로는 무척추 동물, 삼엽충, 자, 방추충 이런 것들이 있었고, 최초의 원시어류인 갑주어도 있었고, 그리고 양서류가 번성했습니다. 개구리 종류. 그 다음에 파충류는 중생대 때 이제 번성했던 생물이지만 고생대 때 일단 출현을 했고, 거시식물도 마찬가지로 중생대에 번성했지만 고생대 앞 시대에 일단 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식물로 이제 번성했던 거는 양치식물. 다시 이야기하면 고사리 종류, 고사리류가 매우 번성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캐고 있는 석탄층이다. 자, 그 다음 환경으로는 육상생물 출현, 요거가 뭐라고 했어?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지? 육지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차단이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요거 중요합니다. 말기에 판게아라는 게 형성이 돼. 이 판게아가 원시 초대륙이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모든 대륙들이 한 덩어리로 다 붙어 있었던 거야. 이게 판게아가 형성이 돼. 그리고 기후로는 대체로 온난하지만 말기에 큰 빙하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고생대 때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거하고 빙하기하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중생대의 멸종의 원인이 된다. 그지? 판게아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여러 개의 어떤 대륙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했는데 얘들이 한 덩어리로 붙으니까 이렇게 이제 붙으니까 요 사이에 거의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하더라도 바다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훨씬 많았거든. 근데 여기가 다 붙어버리니까 요 사이에 살던 생물들이 대규모 멸종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빙하기도 이제 한몫한 거고. 자, 그 다음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자, 중생대는 암모나이트나 거대한 파충류, 그지? 파충류. 그래서 이제 공룡이나 뭐 익룡, 어룡 이런 것들 공룡 종류지.
암모나이트와 공룡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을 했어. 그래서 중생대를 파충류 시대다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야. 자, 그리고 식물로는 이제 고생대에 나타났던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다. 그지? 근데 이제 중생대 말에는 포유류, 즉 신생대에 번성했던 포유류나 속시식물 얘들이 일단 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 중생대의 특징은 일단 중생대 초기부터 판기아가 분리가 됩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겠지, 그지? 그리고 인도양과 대서양이 형성이 되고 빙하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온난한 기후였다. 대체적으로 온난해. 빙하기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중생대 때의 어떤 멸종은 빙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그지? 중생대 때 포유류, 속시식물 얘들이 번성을 하게 돼. 화폐석 이런 거는 이제 물속 바다에서 살던 생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 종류, 그지? 매머드, 말 이런 것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도 나왔고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인류도 출현했다. 그런 얘기예요. 신생대 때 이제 식물은 중생대 때 나왔던 무슨 식물?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다. 그리고 넓은 초원이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야. 자, 환경으로는 고생대 말에 붙어 있던 판게아가 있었죠, 그지? 판게아. 이 판게아가 중생대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분리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멀어지는 거지. 멀어져서 신생대에 와가지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신생대에 들어와가지고 알프스 산맥도 만들어지고 히말라야 산맥도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게 중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이라고 하면은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된다. 로키 산맥하고 안데스 산맥. 자, 신생대의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신생대는 대체로 이제 온난한데 후기 말기에 들어오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즉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 곳이 빙하기고 그 빙하기 사이에 살짝 온도가 올라갔던 거를 우리가 간빙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동물계 전체적인 순서 봅니다.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진화를 했고, 그다음 무척추 동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와 포유류 이런 순서로 점점 이제 진화를 한 거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남세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었지, 그지? 광합성 세균. 그 다음에 이제 육상으로 올라와서 양치식물, 그 다음에 거시식물, 속시식물. 자, 이런 순으로 이제 출현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 수력 분포 변화. 요것도 그림 3개나 해놓고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판기아가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 고생대 말. 판기아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는 중생대 초. 그래서 분리가 되기 시작해서 계속 분리가 됐지. 그래서 현재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여서 판기아를 형성했던 거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판기아가 분리가 되는데 이때 대서양과 인도양 바다가 여기에 벌어지니까 바다가 생성이 되겠지, 그지? 여기 대서양이고 인도양 이렇게 됐어. 이게 계속 멀어져 가지고 이 뒤편이 이제 태평양인 거야. 그리고 신생대 때는 북상, 그지? 인도 대륙이 북상을 해가지고 인도 대륙이 여기가 이제 인도 대륙인데 여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충돌에 의해서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지질시대 대멸종이 있습니다. 대멸종.
작은 멸종 말고 큰 멸종이지, 그지? 자, 지질시대 대멸종은 여러 번의 멸종이 있었다. 총 몇 번? 5번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중에 대규모로 일어난 5번의 멸종을 대멸종이라고 하고, 언제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일어났느냐? 그거는 고생대 말이야. 자, 고생대 말. 자, 고생대 말. 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자, 대멸종 1번, 2번, 3번 훅 떨어졌지, 그지? 여기가 바로 고생대 말, 즉 중생대 시작하기 전에 여기가 가장 큰 멸종이다.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5번 멸종. 자, 3번 멸종일 때 고생대와 중생대가 나눠졌고, 5번 멸종에서 중생대와 신생대가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3번,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이제 이 시대를 묻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 부분이 전체 이제 고생대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멸종의 원인은 지진과 화산도 될 수 있고, 운석 충돌도 될 수 있고, 대륙이동에 의한 판계 형성 이런 거 있지, 그지? 대륙이동에 따른 수력 분포, 해수면 변화 등의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여기는 뭐야? 빙하기는 없었네. 빙하기가 급격한 환경 변화. 여기 뭐 빙하기 도 적어 놓으면 되겠지, 그지? 빙하기도 있었다. 그래서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이 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큰 멸종이 일어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을까라는 질문이 보통 자주 나와. 그러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멸종을 하는데, 적응한 생물은 더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 요거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멸종하고, 적응한 생물은 더욱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라고 답을 써주면 돼. 자,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림에서 지질시대 동안 대멸종은 5번 일어났는데, 고생대 초에는 기후가 따뜻해지고 산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생물 수가 일단 급증했습니다. 여기에서 급증 쫙 했지, 그지? 급증하다가 고생대 말에 3번 멸종이 있지, 그지? 근데 이 멸종의 원인은 바로 판게아가 형성이 된 거 하고 대규모 화산 폭발. 여기는 빙하기가 안 들어가 있네. 보통 학교에서는 빙하기도 같이 집어 넣습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말에 5차 멸종이 있지, 그죠? 5번 멸종. 요때 암모나이트나 공룡 등 중생대를 주름잡던 생물들이 대규모 멸종을 하게 되는데, 중생대의 어떤 특징이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빙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요때 대멸종은 운석 충돌이나 대규모 화산 폭발로 보는데,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운석 충돌 쪽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밑에 빈출 자료 보기 봅니다. 968번, 46, 5.4, 2.5, 0.6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A시대, 각각 시대의 이름을 먼저 적고 시작하자. A는요, 성캄브리아대, 아니고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주는 게 맞아. 그 다음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가장 짧은 D가 신생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A시대에는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생물이 바다에서 생활하였다. 맞겠지? 그 다음 두 번째, A시대의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됐다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 올수록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시대의 바다에서는 무척추 동물이 그리고 육지에서는 파충류가 번성하였나라고 했지. 무척추 동물도 있었지만 원시 어류인 갑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지? 척추 동물이 많았고 그리고 파충류 얘도 아니지 그지? 고생대 때는 양서류 쪽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양서류하고 어류하고 그지? 이렇게 번성을 했다라고 봐주면 돼. 그 다음 C 시대에는 대서양과 인도양 중생대 대서양 인도양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유는요. 판게아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지? 판게아가 분리가 돼서 자, 그 다음 D 시대에는 단풍나무 같은 속시식물이 최초로 출현을 했다. 요것도 X가 되겠지, 그지? 여기에서 최초로 출현은 중생되고 항상 번성하는 게 그 시대야, 그지? 그래서 신생대에 와가지고 번성을 하게 된 거지. 나오기는 항상 앞 시대에 나왔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 다음 6번에 최초의 인류가 출현한 시대는 신생대 맞겠지, 그지?